우리 저번 시간에는 NCBR을 통해서 염색체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나 효소에 관련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다양한 핵형을 너네가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각자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거나 화면이 안 보이는데 혼자 좋아한다거나 이러면 음소거를 켜고 말을 해주세요. 우리 이번 조는 강혁이, 규호, 찬용이가 있는 조였고, 정상인 남녀, 생명 남녀의 핵형 분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누가 하나요? 셋 중에? 그 저가 누구예요? 진찬용이요. 찬용이요? 오케이, 나 넘길게요. 네, 저희는 생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생명은 같은 말로 색각 이상이라고도 하며 실약에 이상이 생겨 색상을 정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선천적, 후천적 모두 일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납니다. 또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등 전반적인 시력의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명은 전생명, 부분생명, 색약 세 가지로 나뉘고 부분생명은 다시 제1, 2, 3 색각 이상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생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생명은 원추세포가 망막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색상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원추세포란 눈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로 빛을 받아들이고 색을 구별하는 시각세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전생명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이름은 CNGA3였고 이 유전자는 2번 염색체의 Q, 긴 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엑손 개수는 9이며 단백질 구조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분 생명 중에서 제1 색각 이상은 적색을 인식하는 L 원추세포가 없는 경우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녹색포는 황색으로 자색포는 청색으로 보입니다. OPN1LW의 이름을 가진 이 유전자는 제1 색각 이상을 나타나게 하며 X 염색체의 긴 쪽에 위치합니다. 엑손 개수는 6개이며 단백질 구조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2 색각 이상은 녹색을 인식하는 M 원추세포가 없는 경우로 제1 색각 이상과 같이 적색과 녹색을 구별할 수 없지만 녹색을 어두운 색상으로 인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OPN1MW의 이름을 가진 이 유전자는 제2 색각 이상을 나타나게 하며 방금 보였던 제1 색각 이상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 위치하고 엑손 개수 또한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제3 색각 이상은 청색을 인식하는 S1 추세포가 없는 경우로 청색과 노란색을 구별할 수 없고 청색을 짙은 녹색으로 노란색을 옅은 적색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 이름은 OPN1SW이며 7번 염색체의 긴 쪽에 위치합니다. 엑손 개수는 5개이며 단백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약은 색상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각이 둔해 낮은 채도의 색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단시간에 분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색약은 대부분이 적색약 또는 녹색약이며 원추세포의 돌연변이에 의해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생명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생명 테스트를 가져와서 봤습니다. 각자 화면의 화질이나 크기 등이 달라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생명 중에서 제1 색각 이상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와 제2 색각 이상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는 모두 X 염색체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생명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 선생님이 정상인과 생맥남녀의 그 핵형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더 엄청 자세하게 강혁이랑 기호랑 찬용이가 선생님이 NCBI를 통해서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조사를 지금 해왔어요. 그래서 보면 되게 자세하고 선생님 이런 거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법들을 잘 사용해서 염색체에서 무슨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 이 정상인 남녀와 생맥 남녀 지금 생맥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생맥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상인 남녀와 생맥 남녀의 그 핵형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찬영이가 발표한 거는 그 생맥 유전자의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잘 한 거고, 선생님이 그 주제는 뭐였냐면 핵형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럼 이 정상인 남녀와 생맥 남녀의 핵형의 차이는 혹시 있을까요? 강혁 씨? 찬영이 열심히 발표 잘했으니까 질문을 네, 강혁이와 기호가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PPT 보이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네, 7번 전생맹은 2번 염색체가 이상이 있고, 네. 3번 그 제3 색깔 이상 같은 경우에는 7번 염색체 이상이 있습니다. 7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 이상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거는 염색체 돌연변이일까요? 유전자 돌연변이일까요? 음, 지금 검색하고 있나요? 지금 키보드 소리가 들리세요? 네? 아, 저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검색해서 한번, 아무렇게나 답을 틀려도 됩니다. 자, 과연 유전자 돌연변이일까요? 염색체 돌연변이일까요? 생명은? 여러분들 조사를 했잖아요. 어떤 돌연변이일까요? 염색체 돌연변이 할까요?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그렇다면은 네. 생명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판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만약에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맞나요? 예, 다른 네.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생명은 염색체 돌연변이인가요? 유전자 돌연변이인가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지금? 염색체에서 대규예요? 저 대균데요. 네. 그 수에서 이상이 있는 건지 구조에서 이상이 있는 건지 네. 알고 싶네요. 염색체 수에서 이상이 있는 건지 구조에서 이상이 있는 건지 지금 대규가 물어봤는데 우리 이 강혁이랑 기호 중에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구조에 이상이 있습니다. 네? 어디요? 구조예요, 구조. 구조가 어떻게 다른데요? 그거를 만약에 다르다면 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핵형을 통해서 아까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구조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맹을 음, 일으키는 뭐 전생맹이면 CNGA3 같은 음. 게 이제 돌연변이로 추가적으로 있어요, 이런 게. 아, 이제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전생맹, 부분생명, 식약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눠놨는데 선생님도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정록생명을 말을 하잖아요. 그 정록생명은 그러니까 염색체 돌연변이가 아니고 우리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따라서 핵형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핵형이라는 거는 뭐야? 염색체의 수나 구조나 모양에 따라서 배열을 해 놓은 거잖아.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때요? 그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록생명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일 경우. 네요. 네? 어떨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다시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따가 자료를 하나 보내줄게요. 우리가 핵형 분석은 저번에 봤듯이 PPT의 공유를 다른 걸로 하면 음,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이 바로 핵형 분석이죠. 우리 지금 첫 번째로 발표한 조에서는 핵형 분석을 안 해오고 그 유전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왔어요. 자, 생명 유전자는 정록 생명 같은 경우는 이 염색체 상에서 이 염색체들 상에서 문제가 아니고 이 염색체들 안에서 더 자세히 가서 유전자 안에서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가지고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생명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돌연변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랑 염색체 돌연변이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염색체 돌연변이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인 남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사진이 정상인 여자겠다, 그치?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정상인 남자겠다.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도 핵형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점이 없을 것이다. 왜냐? 유전자 돌연변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해가 됐나요? 좀 약간 발표의 포인트가 약간 벗어난 느낌이죠. 우리가 핵형이라는 거를 조사를 안 하고 생명이라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발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선생님, 그 분석을 통해서 누구, 재규? 염색체, 네, 네. 그 유전자 수준까지는 네,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음,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음. 어느 정도까지인 건지 궁금해요. 특정 뭐라고요?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또 알 수 있잖아요. 특정 유전자? 특정 유전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모르겠는데. 특정 유전자? 그 뭐지? 응, 그 연구 과제에 응.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아, 저는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그 질문이 뭐냐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 수 없어. 따라서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모의 양수에 있는 DNA를 따서 DNA에 관련된 DNA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유전자 확인 실험을 추가로 하면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양수 검사나 그런 걸 통해서 DNA 분석을 해야지 유전자 돌연변이는 알 수가 있는 거. 네, 이해됐나요? 여기 조금 그래도 지금 칭찬할 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어젠가? 화요일에 말해준 그 차원 구조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왔어. 그거는 되게 칭찬할 점인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점은 주제였던 핵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도 몰랐던 생명의 다양한 종류들을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조는 발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면
어, 그다음에 아이고. 그다음에 다운 증후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나요? 다운 증후군? 뭐야, 누가 웃어? 다운 증후군 보이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발표하나요? 12번 한민우입니다. 네.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목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먼저 핵형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넘겨요? 네. 네, 다음. 네. 먼저 핵형 분석이란 염색체 수와 모양 같은 외향적인 것을 보는 건데요. 그렇게 핵형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저희는 형광동 수보화법을 찾았습니다.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염색체 간기나 중기에서 얻은 염색체를 슬라이드에 고정한 다음에 거기다 형광을 부착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밑에 볼 수 있다시피 그게 형광색으로 표시된 게 염색체가 있는 곳이라고 하고 이것은 큰 방법으로 큰 규모의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결신이나 전자, 합의, 역이 같은. 오, 그러면 네,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동소 보화법은 선생님 처음 들어봤거든요. 얘는 그러면 정말 염색체 결실 뭐 하나가 빠졌거나 그런 큰 규모만 염색체 돌연변이 이상 유무가 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네, 말하세요. 네, 아니요. 선생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은 저번에 핵형 분석 강의 올릴 때 G밴딩법만 알려줬잖아요. 그 긴자 염색법을 통해서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음. 네, 그래서 이건 큰 범위에서 할 수 음, 있었고 그리고 이 핵형 분석은 염색체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운 증후군이랑 3염색체 이상에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21번 염색체를 한 개 더 가지게 되거나 21번 염색체와 다른 염색체가 유전되어 융합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이 다운 증후군에 생기는 원인으로는 이렇게 임산부의 나이가 많은 경우나 과거 기형아 출산이 있거나 직계가족적 기형이 있으면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다운 증후군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증상에서 제일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외형적인 건데요. 부모가 달라도 비슷비슷하게 생긴 게 약간 다운 증후군입니다. 약간 눈이 퍼져 있고 코가 좀 낮은데 거기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의 당뇨병이나 그런 것도 잘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운 증후군의 별칭인 천사 아기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애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되게 활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하에 적응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혹시 이 다운 증후군 환자의 손금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나요? 선생님 본 적 있거든요? 우리는, 다운 증후군 손금이 좀 이상하다고 하긴 했어요. 어떻게 이상한지 아는. 이게 쭉 그어져 있지 않아요? 맞아. 선생님 손 보면은, 끝까지. 네. 그치. 나는 이렇게 보면, 선생님 왼쪽 손인데,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잖아. 근데, 다운 증후군은 막진 손금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래, 손금이. 이렇게 딱 하면 하나래. 쌤, 제 손금이 그런데요? 봐봐. 봐봐? 보여줄 수 있어? 진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야, 근데 막진 네, 손금 뭐지? 되게 좋은 손금이래. 와, 채팅에 올라온 거야?
야, 이거, 야, 이런 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빨리, 미드야. 여기서 키면 안 돼? 지금요? 아, 잠깐만요. 아니, 진짜로? 뭐지? 나 처음 봤네. 야, 그냥 얘동아, 카톡방에 올릴게요. 카톡방에. 카톡방에. 네. 아, 진짜? 알았어, 기대할게. 궁금하다. 근데 막딘 손금이 다음 증후군에도 나타나지만 선생님 손금을 좀 믿어요. 물론 미신이긴 한데 막딘 손금이 되게 좋은 손금이라고 기대할게. 넘겨도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걸 한번 찾아봤는데, NCBI. 일단 위치는 21번 염색체에 있고, 그 다음에 짧은 쪽에 있는 20Q, Q22.13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손의 개수는 5개이고, 어, 5개. 네. 괜찮아요. 풀려도 돼요. 5개를? 네, 이 정도가 끝입니다. 근데 선생님 진짜 대단한 게 너네, 선생님 이거 NCBI 되게 너네 걱정했거든. 다 영어고 모를까 봐. 근데 왜 이렇게 적용을 잘해? 그래서 선생님 이거 원래 영상 다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안 찍어도 되겠다. 너무 잘하는데? 넘길게요. 네. 네, 이상으로 끝났나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하셨고 지금 요거 사진을 잘 찾아왔어요. 보면 어때? 21번 염색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민우 씨? 아, 어때요? 21번 염색체가 정상인들과 다르게 한 개 더 추가되어 그치, 있습니다. 한 개 더 추가돼 있지. 선생님, 그리고 궁금한 게, 이 사진 보면, 왜, 이 성염색체가 왜, 이거 뭐야? 왜, 뭐지, 이거? 왜 X 하나만 있어? 이거 비정상 아니야? 이거 그냥 제 생각엔 뺀 것 같은데요? 오, 그래? 남녀 구분 없이 하려고. 아, 네. 그치. 여기, 얘들 알지? 이거 사진이,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니까, 얘 다음 증후군에 터너 증후군까지 있는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지금, 이런 말 하면 되나? 만약에 여기에 Y가 오면은 남자고, X가 오면은 여자겠지. 그래서 이쪽은 성염색체 구간이고, 22번까지는 우리가 성염색체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잘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 산서, 미눈의 조의 다운 증후군 발표를 마치겠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민우 말고 대규나 현수한테 질문하세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할까? 터너 증후군 해볼까? 지원이네 전에. 시작해도 되나요? 발표 누가 해요? 네, 저 윤지원 제어입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3조로 터너 증후군을 이제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핵형 분석이란, 두 번째 핵형 분석법, 세 번째 터너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핵형 분석이란 염색체의 수나 모양으로 표현되는 염색체조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인데, 이제 여기서 염색체 조라는 것은 낱낱이 생물체 또는 한 개의 세포가 지닌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량입니다. 그리고 핵형 분석을 통해 첫째, 개체나 종의 특징을 알 수 있고, 둘째, 근현종의 유형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현종은 생물에 분류해서 유형관계가 깊은 종류입니다. 셋째, 정상 핵형과 비교해 어느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를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핵형 분석을 왜 할까라고 물으시면 염색체 이상을 찾아내서 유전질환, 몇몇 선천성 기형, 그리고 특정 혈액, 림프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핵형 분석의 기준은 보통 상염색체를 이용하여 하는데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 있는데 한 쌍은 성염색체이고 나머지 22쌍은 상염색체입니다. 각 염색체 번호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는 상동 염색체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핵경 분석법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양수 검사, 음모막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로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양수 검사는 긴 주사 바늘로 자국 내에서 양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인데 태아의 염색체를 검색하여 염색체의 돌연변이, 성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모막 검사는 모체의 질을 통해 가느다란 튜브를 넣어 태반의 응모막에서 어린 태반의 일부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육모막은 임신 중에 태아나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을 뜻합니다. 정밀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특정 신체적 구조적 이상을 알아내기 위해 고해상력의 초음파를 이용하여 표적이 되는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신체 기형의 70%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고해상력은 초음파 학문의 단어인데 높은 수치를 뜻합니다. 좀 궁금한 게, 그, 예. 선생님도 양수 검사랑 응모막 검사기 핵형 분석법의 일종이라는 알고 있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염색체 이상을 알 수 있어요? 핵형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예, 그 초음파 검사가 최근에 이제 대중화되면서 네. 도입이 된 건데 그 초음파 검사가 이제 보통 애기 생기면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잖아요. 맞아. 예, 그런 거랑 비슷하게 네. 그 제일 정밀도가 높고 신기술로 하는 거인 만큼 네. 네,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 보는 그 초음파 임산부들 검사 그게 아니고 핵형 분석법에 이제 더 정밀화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핵형 분석까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인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죠. 기존에 아는 그 초음파 그거보다 더 나아간 거구나. 오케이. 그죠. 아, 이제 터너 증후군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자면 여자는 남자와 달리 온전한 X 염색체 두 개가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터너 증후군은 이 염색체의 한 개, 즉 X 한 개가 소실되거나 아니면 염색체 모양의 이상이 태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거는 NCBI 조사 결과고요. 네,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볼 수 있듯이 터너 증후군 마지막 23번째 쌍에서 X 염색체가 하나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22번까지는 정상이랑 다 똑같네. 넘길게요. 더 알아보면 터너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난소 기능 장애가 이른 시기에 발생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사춘기가 잘 안 오는데 불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말해보자면 50%의 환자들은 몸에 색소를 띤 반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소화기 질환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이라고 뼈가 되게 얇아지고 약해지고 이제 약간 퇴화되는 그런 질병이 발생하고 네 번째 당뇨병이 좀 잘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고 다섯 번째 갑상선 질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게, 터너 증후군은 어쩌다 생기는 걸까요? 터너 증후군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우리 기말고사 범위일 테지만 염색체의 그 성염색체 하나 결실이 된 거잖아요. 그쵸? 하나가 지금 소실이 된 거죠. 그쵸? 여기 소실됐다. 그럼 왜 네네. 어떻게 해서 소실이 된 걸까요? 생각해 보신 분? 여러분? 없나요? 제가 말할까요? 잘. 아무도 하나 찍어보자. 예동아 한번 찍어볼래? 예동이? 했? 근데 예동아 너 지금 이거 뭐야? 엑스플릿 브로드캐스트 이게 뭐야? 예동아 자? 너 설마 자는 거 아니야 예동이? 예동아 남자한테 하자가 있어서 뭐야?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이거 기말고사 시험범위인데, 이 X, 원래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실이 된 그 원인이 뭐냐면, 감수분열에서, 우리 감수분열 제1분열, 2분열 들어봤지? 우리 1학기 때 우리
되게 쉽게 배웠잖아. 그때 그 감수 분열 시에, 즉 생식세포가 분열할 때 똑같이 그 염색체가 분열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어떤 세포에는 성염색체가 없는 거야. 막 부족하고 비분리, 그걸 이제 비분리라고 하는데 이 생식세포의 비분리 때문에 보통 터너 증후군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갈 텐데 그 생원에 기말고사 범위에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나요? 없으시다면 자,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남았죠? 클라인펠터 남았다. 다음 증후군이 아니고 클라인펠터. 자, 클라인펠터는 지금 윤구랑 용준이랑 선우가 하네요. 누가 발표하나요? 9번 이윤구요. 윤구가 발표하나요? 잠시만요. 네. 채팅이 뭐야? 선우?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네. 그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1942년에 클라인펠터라는 사람이 발견한 증후군, 이제 염색체 이상 증후군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은 모두 상염색체를 22개를 받아서 총 4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성염색체를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는데 이때 성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증후군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이제 X 염색체가 2개가 생겨서 XXY라는 성염색체를 구성하는 이제 이런 이상 염색체를 가지는데요. 이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이가 생기게 되면 XXY 형태뿐만 아니라 XXXY 또는 뭐 X가 4개인 이런 염색체 수가 총 48개, 49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증후군입니다. 윤구 씨, 그러면 이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XY가 일반적인 정상인 남자잖아요. 그러면 네. 클라인펠터는 XXY, XXXY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얘도 어떻게 과연 생성이 된 걸까요? 이 성염색체. 변이까지는 사실 조사는 못했지만 그 밑에 XXY가 된 과정을 설명해 놓은 프레젠테이션. 있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이다 보니까 2차 성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이제 난포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호르몬 이런 것들,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그 11세에서 13세 사이에는 이런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돼서 중후반기에는 이런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과다됨과 함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로써 이제 남성 경우에는 이 여성형 유방증이라던가 아니면 그 고환 발생 장애 또는 불임 이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 그 뒤쪽 프레젠테이션. 그 또 부가적인 것으로는 발달과 행동에서 운동 발달 지연, 언어 지연 등이 있고 성장에서는 이제 성장 속도가 기본적으로는 증가하는 폭을 보이지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염색체 수가 48개에서 49개까지 늘어나는 변이된 클라인펠터 증후군에서는 이렇게 저신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넘겨도 돼요? 네. 그리고 또 부가적인 증상으로는 암 발생률이 높고 또 심혈관계 질환도 생기며 폐기종이나 기관지염, 찬식 등의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높습니다. 또 면역계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과다되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어서 일반적인 그런 면역 질환에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또 내분비계를 보면 그 갑상선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인간의 세포액 안에는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염색체가 44개, 성염색체가 이제
개 이제 만들어져서 46개의 총 염색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가 2개 이상이 생성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생성되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전적 돌연변이 중에서도 염색체 돌연변이에 속하고, 그 또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수 이상에 의한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입니다. 수 이상 안에서도 감수분열의 비분리 때문에 일어나는 증후군인데, 이제 이제 X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40%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60%를 받아서 생성되는데, 이제 총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X 염색체가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수분열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유발되고, 아버지 쪽에서 유래된 경우에는 첫 번째 감수분열 시기에 XY 염색체를 갖는 정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X 염색체가 2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일반적인 염색체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남성에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일반적인 남성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이제 여성형 유방증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불임과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표면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치료로는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병이다 보니까 그 남성 호르몬 주입이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어찌됐든 남성 호르몬을 주입받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그런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위한 심리치료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전에 지금 채팅 보니까 용준이가 없다고. 어머나? 어디 갔지? 용준이가, 그러네. 12명이네요. 무당, 용준이가, 어떡하지? 왜 안 들어오지? 아까 있었죠? 아까 없었나요? 계속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했을 때 없었나?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하던 거를 마저 하고 용준이한테는 선생님이 따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받고 지금 PPT 보이시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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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클라인펠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성염색체 이렇게 이상이 있죠. 그래서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지금 연구가 되게 다양한 그 성염색체의 형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우리 중간고사 직후에 배울 내용이니까 이 정도 비분리가 뭐다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영상을 몇 개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볼 건데 화면 공유. 여러분들 소리 들리나요? 동영상 소리 들리나요? 방금 들렸던 것 같아요. 들려요? 지금 일시 정지돼 있는데요. 근데 아까 방금 들렸어요? 틀렸어요. 방금 오케이. 들린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럼 뭐야, 들려요, 안 들려요? 빨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처음에 살짝 지직거렸어요. 네. 안 들리는 거지, 지금? 네. 오케이. 그럼 네. 선생님이 영상만 틀어주고 선생님이 말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핵형이라는 거는 이제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의미를 하고, 자, 그치. 우리가 사람의 혁행을 이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2번까지는 상염색체고 XY는 성염색체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몇 쌍씩 존재? 각각 한 쌍씩 존재를 한다.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아서 한 쌍씩 존재를 한다는 거. 자, 근데 개의 획형을 분석해봤더니 강아지 획형은 사람이랑 다르게 39쌍이래요. 자, 그럼 아까 내가 지원인의 조가 발표했던 건데 얘가 그 개체 종의 그 특성과 그 분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원인의 조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개의 획형은 이렇게 다르죠, 사람이랑. 그리고 초파리의 획형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4쌍씩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다. 보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 그 첫 번째 발표한 조가 염색체랑 유전자 돌연변이 좀 헷갈렸는데 요거로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거 흑사병 그 세균, 바이러스구나. 흑사병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에이즈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 아저씨는 에이즈 판정을 받았었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에이즈 판정을 받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저씨한테는 에이즈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그러한 특성이 나왔다는 건데 본 건데 다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이 아저씨는 에이즈 면역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얘기가 나오죠. 자, 인간의 세포 속에는 DNA가 들어있고 DNA로부터 단백질이 이제 번역이 돼서 생성이 되죠. 자, 보시고 원래 티민이랑 아데닌이랑 결합을 하는데 돌연변이라는 거는 DNA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뮤테이션이다. 자, 그래서 돌연변이는 다시 정리를 하면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체 돌연변이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 정리해 두신 다음에
그다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보시고 우리 요거 염색체의 구성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도 올려놨죠?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그 영상 찍고 있거든요. 수업 영상. 그러니까 그거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보면 알 수 있죠. 염색체는 우리 동원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가 간기 S기 때 복제가 돼서 염색 분체의 형태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염색사가 꼬여 있는데 염색사는 보통 분열되지 않는 기간에 염색사로 풀려 있고 그러다가 분열 시기 때 응축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누클레오솜을 통해서 이제 응축이 되어 있고 이 누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 몇 개로 구성되어 있게요? 히스톤 단백질 8개, 원 8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서 8개의 DNA가 둘러 감싸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염색체라는 것은 구성 성분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고 뉴클레오솜을 구성한다. 그리고 유전자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유전 형상, 즉 DNA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특정 부분이에요. 특정 부분. 예를 들어 이 부위에 PTC 미맹, 우리 그때 봤었죠? PTC 미맹 유전자가 있으면 이거는 PTC 미맹 유전자가 이 DNA 이중 나선의 특정 부분에 위치한다. 그게 이제 유전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책 안에 한 권의 책을 유전체라고 했을 때 유전자는 한 장의 종이라고 보면 되고 DNA 염기 서열은 이 안에 정보의 형태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혈형 분석에서 볼 수 있었듯이 상동 염색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쵸? 자,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로부터 오는 거였고 그 상동 염색체에는 대림 유전자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대림 유전자는 뭐냐? 상동 염색체의 존재를 해야 되고 같은 위치에 같은 종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라지피가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쌍꺼풀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상동 염색체 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을 경우 이제 대림 유전자고 플러스 이 대림 유전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유전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유전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따라서 만약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라지피라고 했을 때 이 상대 대립 유전자는 스몰피일 수도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해되죠? 만약에 내가 유전자를 라지피, 스몰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얘는 쌍꺼풀이 있을까 없을까? 라지피, 스몰피. 피가 만약에 우성이야. 쌍꺼풀. 그치? 있지. 아, P가 우성이에요? 있어요. 있지. 있어요. 그치. 네. 그러면 스몰피면? 없죠. 그치. 그래서, 열성이니까. 그치. 열성이니까. 그래서 대림전자는 상동 염색체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쌍꺼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야, 있잖아. 없어요? 근데 원래는 스몰피였어. 근데 선생님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신상을 풀었는데도 대리 유전자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선생님 그리고 쌍꺼풀을 선생님 원래 이 유전자라는 게 되게 강해 얘들아. 선생님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선생님 계속 이게 나의 이 스몰피 유전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고생을 했었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어디 가서 또 말해라. 잠깐만, 또 채팅 이상한 거 썼어. 예동이가 이상한 거 썼을 것 같아. 그래, 맞아.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괜히 한 것 같은데? 자, 그치. 대립 유전자는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돼. 자, 얘들아. 아까 우리가 색형 분석에서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요런 형태로서 한 쌍씩 있지 않았어? 그치? 원래는 이런 형태인데 DNA 복제, 간기, S기에서 복제가 일어나면 요런 형태로서 한 쌍씩 존재를 하고
자, 요 두 개의 관계가 상등 염색체 관계다. 자, 그래서 대륙 유전자는 이 상등 염색체 상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라지 A, 라지 A 이런 애들이다.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질문 하나 하면 얘랑 얘는 대립 유전자 관계일까 아닐까? 얘가 자? 아, 나 너네 아니에요. 얼굴 못 보니까. 아니다. 왜 아닌 아니야?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복제한 거니까. 그래. 팀 맞고 말했잖아. 아, 대립 복제.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고. 근데 얘랑 얘 상동 염색체 상이야? 아니야. 얘는 아니요. 그냥 이 한 가닥이 복제된 거야. 복제된 거. 그냥 똑같은 애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립 유전자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얘네랑 얘네겠지? 얘랑 얘든가 얘랑 얘든가 얘랑 얘든가 그렇게 해서 상등 염색체 상에서 있는 그런 유전자다. 같은 위치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대립 유전자가 얘인지 그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대립 유전자가 뭔지 상등 염색체가 뭔지는 이해를 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상등 염색체 봤잖아.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 결정만 보고 우리 끝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보통 성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 성별? 아빠. 그치? 아빠. 그치? X는 똑같이 받는데 네. Y를 받느냐 X를 받느냐 그쵸. 그 차이야. 그래서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정자. 우리가 22 플러스 Y, 22 플러스 X가 있고 남자도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가 있는데 이 조합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알고 있을 테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질문이 있을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없나요? 없으면 그러면 질문이 없다면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될까요? 네, 네. 네, 다음 네. 수업은 언제 봐? 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